경찰은 영궁으로 묻혔다. 그런데 경찰견이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파봤다. 그는 모두의 영궁이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그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무언가 이상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 하나의 존재가 그의 무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재가 무언가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평묘지의 회색빛 하늘 아래 조대식 경감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검은 우산들이 하나둘씩 펼쳐지며 조문객들을 보호했다. 경찰 의장대가 조대식의 관 앞에 정렬했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향한 경례가 이어졌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영웅을 떠나보냅니다.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화요일 강남구의 대형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조대식 경감은 우리 경찰의 자랑이자 국민의 영웅입니다. 민정은 16살 딸 유나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남편의 관을 바라보았다. 조대식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목 조대식이 훈련시키고 함께 근무했던 독일 셰퍼드가 경찰 핸들러의 손을 뿌리치고 관 쪽으로 달려갔다. 걔는 관 옆에 엎드려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조용히 해 모가. 핸들러가 걔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목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관 주위를 맴돌았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그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다. 조대식은 종종 목이 범죄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목은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흙이 관 위에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 목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주인과 함께 묻히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민정은 딸을 꼭 끌어안았다. 아빠,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나가 속삭였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슬픔을 삼켰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목은 무덤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명의 경찰관과 핸들러가 개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으르렁거리며 자리를 고수했다. 내일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핸들러가 민정에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흥분해 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두세요. 조대식이 원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정은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찰서로 출근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차가운 땅 속에 있었다. 민정은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조대식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을까?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이틀이 지났지만 목은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저 무덤 위에 누워 가끔씩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묘지 관리인은 개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봤어요. 묘지 관리인 김씨가 민정에게 말했다. 마치 주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은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을까? 3번째 날 새벽, 김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는 소리였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가 조대식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목이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개의 발톱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흙을 파내고 있었다. 김씨가 다가가자 개는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해. 김 씨가 소리쳤지만 목은 다시 파기 시작했다. 김 씨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고 30분 후 2명의 경찰관과 목의 핸들러가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목은 이미 관 위쪽의 흙을 상당히 파낸 상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비닐로 쌓인 작은 꾸러미였다. 핸들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개의 입에서 꾸러미를 가져왔다. 목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지쳐 보였다. 경찰관들은 꾸러미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접힌 편지들, 찢어진 여성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은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어린이용 목걸이가 있었다. 이게 뭐지? 한 경찰관이 물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민정은 긴급 전화를 받고 묘지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남편의 무덤은 이미 반쯤 파헤쳐진 상태였다. 그녀는 꾸러미의 내용물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가 이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목이요. 핸들러가 대답했다. 그가 무덤을 파서 이걸 찾아냈어요. 민정은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은우, 그 이름도 처음 들었다. 이건 제 남편의 것인가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확인 중입니다. 일단 이 물건들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충분히 중요해서 그가 자신과 함께 묻으려 했던 것이었다. 목은 이제 조용히 무덤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민정은 뒤돌아보았다. 새벽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걔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카메라가 목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그의 지친 눈이 직접 카메라를 응시한다. 나레이션이 나직이 들린다. 아마도 조대식은 모두가 생각했던 그런 영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민정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경찰은 증거물을 조사한 후 개인적인 물건이라는 이유로 일부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그 작은 목걸이. 그녀는 봉지를 꼭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민정은 안도했다. 딸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15년 동안 그녀는 이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창가에 앉아 민정은 마침내 봉지를 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편지 뭉치였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조대식의 필체였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내 아들 은우에게.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 조대식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녀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쓰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한 아들이다. 네 어머니 소연이 너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났을 때 소연은 내게 네가 사산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10년 동안 믿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다.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되길 바란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대식과 15년 동안 살면서 그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녀는 다른 편지들도 훑어보았다. 모두 은우에게 쓴 것이었다. 조대식은 아들의 모든 생일마다 편지를 썼다. 마치 언젠가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지막 편지는 조대식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쓰여졌다. 은우야,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너를 찾았다. 강원도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히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한 일 이후로는 그녀가 살아있다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 민정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조대식의 비밀 인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소연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왜 그들이 헤어졌는지. 소연이 임신했을 때 나는 경찰이 되기 위한 훈련 중이었다. 우리는 결혼할 계획이 없었다. 내 상관은 이 일이 내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약했다. 소연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거부했다. 우리는 다투었고 나는 떠났다. 몇 달 후 그녀는 나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다. 민정은 일기장을 무릎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 조대식은 항상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서 충격적인 문단을 발견했다. 오늘 소연을 10년 만에 다시 보았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다. 그녀는 내 관할 지역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분노. 그녀는 내게 은우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를 찾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우리의 과거, 내가 그녀에게 한 일, 그리고 그 밤에 있었던 일. 민정의 호흡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답을 찾고 싶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정은 놀라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민정 씨,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저희가 발견한 정보에 따르면 조대식 경감이 영웅으로 알려진 그 화재, 소연이라는 여성이 그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민정은 얼어붙었다. 제가 방금 그것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관들을 서재로 안내했다. 그들은 남편의 일기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텅 빈 느낌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민정 씨, 한 경찰관이 말했다. 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방동 34번지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군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로 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민정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두렵다. 특히 민정과 윤에게. 그들은 내가 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우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무덤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대방동 34번지로 가라.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민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직접 그곳에 갈 것이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녀는 주소를 메모하고 가방을 들었다. 택시를 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편지 뭉치를 살펴보았다. 그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에게 아마 네가 이 글을 읽는 일은 없겠지만. 그 순간 민정은 이해했다. 조대식은 자신의 죽음까지 은우에게 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개가 진실을 파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남편이 숨기려 했던 비밀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택시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민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대방동 34번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찾게 될 진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서울의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민정의 택시는 대방동 34번지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시의 오래된 지역이었다. 한때 번화했을 거리는 이제 쇠퇴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정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 앞에는 낡고 버려진 건물이 서 있었다. 외벽은 검게 그을린 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화재의 흔적이었다.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건물이 소연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건물로 다가갔다. 정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옆쪽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다. 몇 년 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민정은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밝혔다. 부서진 가구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보였다. 그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더 음산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민정은 코를 막으며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민정의 불빛이 목소리의 주인을 비췄다. 나이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다.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민정이에요. 조대식의 아내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다. 조대식, 경찰,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혜란이라고 해요. 예전에 간호사였죠. 지금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예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란 씨, 제 남편이 이곳에 대해 일기장에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냈다. 이 여자를 아시나요? 혜란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속삭였다. 소연이네. 경찰을 고발한 후 화재로 죽은 여자.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었어. 민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뜻이죠? 혜란은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공포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소연은 이 건물에 살았어요. 당시 이곳은 싱글맘들을 위한 쉼터였죠. 나는 여기서 의료봉사를 했고요. 혜란이 천천히 말했다. 소연은 아들이 있었어요. 은우라는 아이. 그녀는 항상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조심스러워했죠. 그가 경찰이라는 것만 말했어요. 민정은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연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애인, 아니, 당신 남편이 연루된 무언가. 그녀는 그것을 고발하려 했죠.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날 밤 화재가 났어요.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방화였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남편이 그녀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럼 은우는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혜란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은우는 살았어요. 화재 당시 아이는 여기 없었거든요. 소연이 그날 오후에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당신 남편은 은우를 찾으려 했어요. 몇 달 전에 여기 왔었죠. 하지만 내가 그에게 은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했으니까. 민정은 혼란스러웠다. 제 남편이 은우를 해치려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난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혜란은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이 여기 온 것도 그를 찾기 위해서인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은우가 정말 제 남편의 아들이라면. 혜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혜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정은 혼자 남겨져 주변을 살폈다. 지하실의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것은 쉼터에 살았던 여성들과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그중 한 장에서 민정은 숨을 멈췄다. 소연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기의 눈, 조대식의 눈과 똑같았다. 1시간이 지났지만 혜란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하실을 나와 혜란을 찾아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민정은 서둘러 건너갔다. 그곳에는 혜란이 누워 있었다. 피가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뭐가 일어난 거죠? 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차에 치였어요. 한 남자가 대답했다. 그냥 도로로 뛰어들었대요. 운전자는 피하지 못했고 민정은 혜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혜란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혜란 씨 괜찮으세요? 민정이 속삭였다. 혜란은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조심해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겼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정은 혜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민정은 몰래 그것을 가져갔다. 주소였다. 강원도 철원군 보육원. 그날 밤 민정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종이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은우가 있는 걸까? 조대식의 아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심했다. 내일 그녀는 강원도로 갈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조대식의 전 동료 은퇴한 경찰 장 형사였다. 여보세요, 장 형사님? 민정입니다. 조대식의 아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어머니의 신발이 현관에 없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어머니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유나야,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외출했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 데워 먹어.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자, 사랑해. 유나는 메모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밤에 혼자 울고 아버지의 서재에 몇 시간씩 갇혀 있고 때로는 자신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곤 했다. 저녁을 먹은 후 유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옷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벽에 걸린 상장들. 모든 것이 아직도 아버지가 이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수첩, 펜, 명함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그녀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다 유나는 앨범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몇몇 페이지가 살짝 불룩한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 뒤를 살폈다. 거기에는 다른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소년의 초상화였다. 손으로 그린 것 같았다. 유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이의 눈은 아버지의 눈과 똑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들어 올렸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은우 4살. 은우 누구지?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 초상화를 숨겨두었을까? 그녀는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다. 더 많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러다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주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우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는 초상화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과 초상화를 비교했다. 무언가 비슷한 점이 있었다. 특히 눈, 그녀와 그 소년,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다. 이 아이가 누구지?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의 비밀인가?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유나는 어머니의 눈이 붉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밤새 운 흔적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유나가 물었다. 민정은 깜짝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아, 그냥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죠. 유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유나야,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 아빠가 갑자기 떠나서 이게 아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나가 물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상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은우라는 아이?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이걸 찾았니? 아빠 책상에서요. 숨겨져 있었어요. 유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사실을 말해줘요, 엄마.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그 순간 현관문 아래로 편지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민정은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간단한 메시지였다. 그만 파헤쳐라. 당신은 한국의 영웅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민정은 편지를 읽고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
유나가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유나야, 앉자.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그날 오후 민정은 아파트를 나와 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장 형사를 만나기로 했다. 장 형사는 조대식의 오랜 동료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이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정 씨, 그가 일어나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조대식의 장례식 이후로.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형사님. 그들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민정은 가방에서 은우의 목걸이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장 형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어디서 찾았어요? 조대식의 무덤에서요. 민정이 말했다. 목이 그 개가 파냈어요. 장 형사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름은 몇 년 전에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하지만 나는 기억해. 그 화재의 냄새를,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된 침묵을. 민정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이에요? 장 형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10년 전 당신 남편과 나는 함께 일했어요. 그때 한 사건이 있었죠. 소연이라는 여성에 관한 건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다. 그럼 은우는 정말 조대식의 아들인가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장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강원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민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를 찾아야 해요. 은우를, 제 남편의 아들을. 장 형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민정씨. 이 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민정이 말했다. 오늘 아침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장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그는 말을 망설였다. 당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진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제 삶은 바뀌었어요, 장 형사님. 지금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민정은 딸에게 전화했다. 유나야, 엄마가 좀 늦을 것 같아. 문단속 잘하고 있어.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창문 밖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누가 계속 우리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 잠그고 있어. 그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서둘러 갔다. 누군가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조대식 비밀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었다. 경기도 북부 철원군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민정과 장 형사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논과 산을 바라보았다. 봄이 시작되면서 들판은 새싹으로 가득했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 보육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장 형사가 설명했다.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의 아이들이 있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그녀는 딸을 친구 집에 맡기고 장 형사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했다. 유나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의외로 빨리 받아들였다. 아빠가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요? 유나가 물었었다. 그럼 제 배다른 오빠인가요? 민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차가 언덕을 오르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그리고 마을 끝부분에 커다란 건물이 있었다. 무지개 보육원이었다. 건물 주변으로 잔디밭과 놀이터가 있었고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도착했네요, 장 형사가 말했다. 그들은 차를 주차하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현관에서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 원장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정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조대식 경감의 아내고요. 저희는 은우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박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우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원장실로 안내되었다. 박 원장은 문을 닫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은우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정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죽음,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 그리고 소연과 은우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을.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우는 10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당시 4살이었죠.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다고 했고 아버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대식이 맞나요? 민정이 물었다. 박 원장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은우가 보육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메모였다. 절대로 네가 경찰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민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지금 15살이에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장 형사가 물었다. 은우가 개의 울음소리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요. 개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무덤을 파는 꿈이라고 해요. 민정과 장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보육원 정원으로 안내되었다. 소나무 아래 벤치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년이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은우야, 박 원장이 불렀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 소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정확히 조대식의 눈이었다. 민정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조대식의 무덤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조민정이라고 해. 은우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가 당신을 알아요? 민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네 아버지의 아내라고? 내 배다른 여동생의 어머니라고? 난 네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은우의 눈이 커졌다. 제 아버지요?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어.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너를 찾고 있었어. 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꾼 건가요? 개가 울부짖는 꿈. 민정은 놀랐다. 무슨 꿈이었니? 몇 주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어요. 개가 무덤을 파고 울부짖고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은우가 말했다. 그건 진짜였나요? 민정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였어. 네 아버지의 개가 그의 비밀을 파냈어. 은우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이건 제가 유일하게 가진 어머니의 물건이에요. 그녀는 이것을 제 목에 걸어주시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를 보호할 거야. 박 원장이 다가와 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우야, 이분들이 내게 말해줄 게 많으실 것 같구나. 천천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 민정은 은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조대식이 어떻게 그를 찾고 있었는지, 목이 어떻게 무덤을 파서 비밀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럼 제 아버지는 경찰이었군요. 은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화재로 돌아가셨고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소연의 죽음과 조대식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 어머니의 이름은 소연이었어.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널 정말 사랑했어. 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왜 제 아버지는 저를 찾지 않았나요? 왜 이제서야 당신이 저를 찾으러 온 거죠? 민정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네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그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던 거야. 은우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 그가 물었다. 당신은 원장님께 물어보셨나요? 죽은 부모가 개로 돌아올 수 있는지요? 민정은 놀라 은우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 제 꿈에서 개는 계속 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눈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우가 말했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건 제 아버지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으려는 방법이었던 거죠. 밖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정, 장형사, 그리고 은우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실의 무게가 그들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다. 은우야, 민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 네 아버지의 집으로. 은우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로 갈 수 있을까요? 민정은 아파트 문을 열고 은우와 함께 들어섰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보고 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은우에게 머물렀다. 처음으로 배다른 오빠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유나야, 이쪽은 은우.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우, 이쪽은 내 딸 유나야. 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은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 코, 입매 모두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서 와.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물 마실래?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세 사람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민정은 차를 끓이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고민했다. 엄마, 유나가 갑자기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줘요. 아빠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대식과 소연의 관계, 은우의 탄생, 소연의 죽음, 그리고 조대식이 지난 몇 년 동안 은우를 찾으려 했던 것까지. 유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다른 오빠가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고요? 유나야. 민정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손을 뺐다. 왜 아빠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도 알지 못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만 했지. 유나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당신은 내 오빠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은우야. 유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민정은 유나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정이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은 은우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는 좀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정은 긴장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소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조대식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유나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어디 가니? 민정이 물었다. 경찰서에 갈 거예요. 유나가 말했다. 아빠의 일기장을 가지고. 민정은 창백해졌다. 유나야, 그러지 마. 우리는 먼저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가족이요? 유나가 비웃듯 말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잖아요.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민정은 따라가려 했지만 은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몇 시간 후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유나가 일기장을 제출했고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은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영웅 경찰의 어두운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조대식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연의 죽음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민정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 경찰,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유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문자만 보냈다. 죄송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은우가 민정에게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은우야. 이건 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새로운 경찰 지휘관이 민정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조대식 경감의 행적과 소연 씨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그 화재가 정말 사고였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경찰이 떠난 후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평범한 경찰의 아내에서 스캔들의 중심에 선 여인으로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장 형사였다. 민정 씨, 뉴스 봤어요? 도시가 난리예요. 사람들이 조대식의 영웅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알아요, 민정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문제는 장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소연에 관한 모든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록을 삭제했어요. 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장 형사가 말했다. 더 큰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대식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은우야,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정말로 그의 아들인가요? 이 모든 혼란을 만든 사람의 아들? 민정은 은우 옆에 앉았다.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정과 은우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실의 폭풍이 그들의 삶을 휩쓸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대식의 비밀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뉴스 매체들은 영웅 경찰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조대식의 영웅적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를 변호했고 다른 일부는 그를 비난했다. 민정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우는 조용히 그녀의 집에 머물렀다. 유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 집에 머물며 가끔 문자만 보냈다. 은우야, 괜찮니? 민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 민정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널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하고 싶어요. 은우가 말했다.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뭔가 느끼고 싶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가자. 그들은 양평 묘지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산을 쓰고 묘지를 찾아갔다. 멀리서 그들은 여전히 조대식의 무덤 옆에 누워있는 목을 볼 수 있었다. 걔는 여위어 있었고 털은 비에 젖어 있었다. 보호소 직원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목은 계속해서 무덤 옆을 지켰다. 은우는 천천히 무덤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제가 은우입니다. 목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은우에게 다가갔다. 민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목은 다른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다가가지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은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목은 은우의 발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은우의 무릎에 기대었다. 마치 그를 인정하는 것처럼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목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그들은 묘지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은우는 무덤 앞에 앉아 있었고 목은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민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은우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민정은 은우에게 다가갔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걔는 여전히 그의 발 옆에 누워 있었다. 모가 가자.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목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가 매우 약했다. 은우는 놀라서 민정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무릎을 꿇고 목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떠나고 있어. 아니요, 은우가 외쳤다. 그럴 수 없어요, 모가 일어나. 하지만 목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을 찾았고 이제 편히 쉴 수 있었다. 은우는 목을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민정은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찍고 있었다. 기자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너무... 민정은 화가 났지만 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다음 날 그 사진은 모든 뉴스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숨겨진 아들 영웅 경찰의 충직한 개를 만나다. 개 평화롭게 눈을 감다. 사진은 한국 전체를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은우의 이야기와 목의 충성심에 감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목을 위한 추모 메시지가 넘쳐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평 묘지에 모였다. 그들은 목을 위한 작은 관을 가져왔고 꽃과 촛불을 가져왔다. 은우는 장례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강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친구를 보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목은 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민정은 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강인한 아이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정과 은우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묘지를 나서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멀리서 유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묘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유나야. 민정이 놀라서 말했다. 유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저 사진을 봤어요. 뉴스에서. 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로 제 오빠군요.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아빠의 눈을 가졌어요.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그의 미소를 가졌구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은우를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보였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와 은우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형제로서.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조대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많은 비밀을 숨겼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길 바래요, 대식 씨.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차례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양평 묘지는 조용했다. 아침 이슬이 무덤 위에 내려앉은 가운데 작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조대식의 무덤 옆에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있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목이 잠들다. 진실을 파낸 충직한 개. 묘지 관리인은 비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일주일 전 목의 장례식 이후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이 비석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조대식의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그의 아들을 찾아낸 충직한 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민정, 유나, 그리고 은우는 함께 비석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옆에는 장 형사도 함께했다. 이제 목은 영원히 여기에 남게 되는군요. 장 형사가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원하던 곳이에요. 조대식 옆에.
그들은 조용히 꽃을 놓았다. 은우는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모가, 그가 속삭였다. 너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유나는 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의 충격과 거부감은 서서히 이해와 애정으로 바뀌어갔다. 민정은 조대식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은우의 아버지, 실패했지만 용서받은 영웅. 이 변화는 민정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조대식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실수를 했지만 결국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나가 물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야, 민정이 대답했다. 더 이상 비밀 없이. 경찰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소연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도 희미해졌다. 장 형사는 민정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최근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소연의 화재가 방화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대식이 정말로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장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들이 묘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조대식의 오래된 동료였다. 20년 이상 경찰로 일했던 김 형사였다. 민정 씨, 그가 말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대식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죠. 소연 사건 이후로 그는 변했어요. 더 조용해지고 더 신중해졌죠. 그는 후회했나요? 은우가 물었다. 김 형사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렸다. 너는 정말로 그를 닮았구나.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장 형사가 민정에게 물었다. 은우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민정이 말했다. 법적 절차가 끝나면 그를 입양할 계획이에요. 은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민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은우를 안았다. 유나도 다가와 그들을 함께 안았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러 대의 차와 사람들을 발견했다.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민정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정 씨 인터뷰 한마디만요. 은우 군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나 양 배다른 오빠와 함께 살게 된 소감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정은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는 기자들 앞에 섰다. 15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실수를 했고 비밀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진정한 영웅을 만듭니다. 그의 말에 모든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계속해서 터졌다. 민정은 은우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유나와 은우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비밀 없이, 더 이상 거짓 없이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기자들 사이를 지나 차로 향했다. 뒤에서 질문이 계속 쏟아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 차 안에서 민정은 백미러로 묘지를 바라보았다.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조대식과 목, 영웅과 그의 충직한 친구, 비밀을 간직한 자와 그 비밀을 드러낸 자. 안녕 대식 씨,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차가 출발하며 카메라는 멀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손을 맞잡은 채 앞을 바라보는 세 사람.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가족. 나레이션이 흐른다. 어떤 영웅들은 동상이 아닌 용서와 기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가 진짜 숨기고 싶었던 것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던 한 사람의 무덤에서 드러난 건 단지 비밀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세상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어두었을까요? 가장 깊은 상처는 말하지 못한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